안녕하십니까. 증산도 상생문화연구소 김선주입니다. 오늘은 역사특강 인류 문명의 뿌리 동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동이의 개념이라든지 의미 변화라든지 또 동이족의 활동에 대해서 개략 개념적인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홍산 문화를 중심으로 한 고고 발굴 자료를 통해서 동이 문화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홍산 문화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몇 년 전만 해도 우리가 홍산 문화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저도 사실은 홍산 문화라는 거를 들어본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실제적으로 홍산 문화가 발굴되기 시작한 거는 1900년 초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와서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홍산 문화란 동이족이 이룩한 중심 지역에 해당되는데요. 요령 지역과 내몽골 동부 지역에 광범위하게 전개된 6000년 전의 후기 신석기 시대의 문화에 해당됩니다. 제가 지금 후기 신석기 시대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신석기 시대는 초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후기 신석기 시대는 굉장히 뒤에 나오고 기원전 4000년, 5000년 정도도 초기에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1970년 또 80년 무렵에 신석기 시대에 관한 고고 발굴 작업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이건 특히 중국에서 많이 이루어졌는데요. 그 이유는 문화혁명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학문이라든지 이런 데 관심을 기울이게 됨으로써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상한연대가 기원전 7000년 정도, 그러니까 9000년 전에 시기로 상한연대가 거슬러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3000년 정도가 더 시기가 앞당겨지게 된 것이죠. 이러한 홍산 문화는 후기 신석기 시대라고 그랬지만 홍산 문화 자체가 이룩한 거는 일반적으로 그 이전의 문화가 축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지금 넓은 의미로 홍산의 신석기 유적지 외에 이와 유사하거나 어떤 같은 계통의 문화적 특징을 가지고 있는 여러 문화 유적을 통틀어서 넓은 의미의 홍산 문화라고도 불리웁니다. 거기에 속하는 것을 한번 여러분이 보시면은 소서 문화라고 나오는데 기원전 7000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빠른 게 기원전 7000년 정도고, 그 다음에 흑룡한 문화는 대충 기원전 6000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조보고 문화라 그래서 이건 기원전 5000년 정도에 해당되고, 지금 여기 써놨기를 협의 홍산 문화라 그러는데 이거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홍산 지역, 그러니까 적봉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의 홍산 문화는 기원전 한 4500년에서 3000년 정도, 그러니까 기원전 한 4000년 정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이 이제 소하연 문화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기원전 3000년에서 2000년 정도. 그리고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넓은 의미의 홍산 문화는 하가점 하층 문화입니다. 이 하가점 하층 문화는 기원전 2000년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요. 다른 것은 다 신석기 시대지만 하가점 하층 문화는 청동기 시대로 접어드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넓은 의미의 광해 홍산 문화라고 여기 써놨는데 흔히들 또 유화 문화라고도 말합니다. 그중에서 이렇게 거의 기원전 7000년부터 기원전 2000년까지에 걸쳐서 이루어진 문화를 넓은 의미의 홍산 문화 혹은 유화 문화라고 일컫습니다. 여러분이 보셨듯이 아까 제가 신석기 시대의 문화가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기원전 7000년 전까지 거슬러 올라가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거는 바로 홍산 문화의 발굴을 통해서 시기가 앞서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의 유적지는
지금 볼 수 있는 황하 문명의 앙소 문화 이런 것보다도 굉장히 빨라서 일종의 우리의 뿌리 문화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많이 각광을 받게 된 하나의 배경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것의 그 홍산 문화라는 것은 명칭을 보면은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잘 보실지 모르는데 이제 적봉이라고 돼 있죠. 여기서 동북쪽으로 홍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 적봉 뒤에 동북쪽으로 홍산이 있는데 이 홍산에 비해서 이름이 명칭이 비록된 것입니다. 근데 그 유적은 넓게 잡아서 이 요녕성 쪽과 더불어서 아래로는 하북성 일대. 그래서 이 하북성 경계 지역이 연산이라는 지역입니다. 연산 남부. 이거는 대표적인 동북아 문화의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중국의 동북아 지역이고 그다음에 만리장성 일대 이렇게 넓게 퍼져 있습니다. 근데 홍산 문화가 이렇게 일찍부터 발견이 되었지만 발굴된 거는 1900년 초에 이루어졌지만 실제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한 거는 1980년대입니다. 그 이유는 우하량이라는 유적지에서 많은 유물이 나왔는데 그 유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고대 국가의 여러 가지 면모를 보이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기 아까 적봉이라는 적봉시가 여기 있는데 우하량이라는 곳은 적봉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기가 조양시라는 곳입니다. 조양시의 건평현이라고 있는데 여기와 여긴 능원시거든요. 능원시의 경계 지역이 여기가 바로 우하량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적봉시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데 이 근처에서 뭐 부신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에서도 굉장히 많은 당시에 그 홍산 문화 유적이 많이 여기서 발굴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 우하량의 유적지의 발견은 1980년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셨을지 모르지만 그 거기서 나온 것 중에 대표적인 것으로 옥기를 많이 꽂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기 부장묘라든지 제사 유구. 유구라는 것은 일종의 건축물의 흔적을 말하는데 제사를 지냈던 그러한 건축물의 흔적 같은 것을 볼 수 있고 그 유물이 합쳐진 대규모의 유적군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우하량 유적지의 발굴을 통해서 이것은 하나의 큰 사건이다라고 할 정도로 관심을 이끌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우하량 일대에서 어떤 대형 재단이라든지 여신묘,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여신묘 두상은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이러한 여신묘, 그 다음에 돌을 쌓아 묘실을 구성하는 적석청 등이 발굴되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협의 홍산문화라고 하는 홍산문화는 기원전 4,500년에서 3,000년 정도에 이루어졌는데 우하량 유적지는 대략 3,500년 전, 기원전, 그러니까 5,500년 전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신석기 시대의 것입니다. 그런데 5,500년 전이라고 하면은 당시에는 초기에는 신석기 시대 중에서도 늦은 편이 아닌 그런 시기였지만 이 유적지가 이미 당시에 볼 수 있는 현상이 계급이 분화되어 있는 현상이 보이고 그건 여러 가지 형태로 뭐 묘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볼 수 있고 또 사회적 분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거는 옥기를 만들든지 토기를 만들든지 이런 형태를 보면은 사회적인 분업이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또는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기반을 통해서 어떤 고대 국가의 기반이 이루어지지 않았나라는 점에서 많은 사람의 관심을 일깨워주고 지금 연구가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배울 때만 해도 국가 형성 그러면 딱 어떤 형식 도식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금속의 사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이루기 위해서는 금속을 사용하고 글자가 있어야 되고 이런 형식이 있었는데 금속이라는 것은 보통 말할 때는 청동기를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청동기 시대가 와서야
바로 국가가 성립하는 것이다 라는 일종의 도식 속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공부를 하고 자료를 찾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그러한 것을 떠나서 1000년 이상 빠른 형태의 국가 형태를 보이는 것이 바로 신석기 시대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기가 앞서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도 중심이 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홍산 문화 자체가 어떤 그 고대사의 의미에서 빨라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더 관심이 갖게 되는 것은 이러한 홍산 문화 유적지를 통해서 보면은 동인 문화의 어떤 성격이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의 유적 중에서 어떤 동인 문화의 흔적을 살펴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을 몇 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어떤 형태의 사회를 이루었을까라는 것을 한번 우리가 도출해내는 그러한 시간을 갖기로 하겠습니다. 홍산 문화 유적 중에 대표적인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석총, 그 다음에 제단, 그 다음에 여신묘. 근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적석총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보면 무덤입니다. 그 다음에 제단은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단이죠. 그 다음에 여신묘라 그랬지만 여기서 묘라는 것은 무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묘는 종묘의 묘입니다. 그러니까 사당이라든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를 생각한다면 신전하고 같은 의미로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가지를 통해서 어떤 고대 국가의 형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홍산문의 적석청은 같은 시기에 그 다른 선사 문화에서는 적석청이면 아까 말했듯이 묘지죠. 묘지가 하나로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선사 문화, 그러니까 역사 시기 전에 신석기 시대 문화는 대부분이 묘지가 하나로 공동으로 사용했죠. 그래서 큰 묘지 속에 각각 조그마한 묘 같은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홍산 문화의 적석청은 각기 독립적으로 다른 단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석청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층차가 분명합니다. 대형 중심 적석청은 넓은 지역에 또 높은 데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중심묘라고 부르죠. 그 나머지 밑에 조그만 것들이 둘러싸이는 형태. 그 다음에 아주 더 작은 거. 이런 식으로 층차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 홍산 문화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러한 면에서 보면은 어떤 등급제 사회, 한 사람, 어떤 대표자를 중심으로 한 등급제 사회라는 것이 지금 많이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적석총인데요. 여기 보면 게 이게 적석총입니다. 이거는 돌을 쌓아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적석총이고요. 또 하나 홍산 문화에서 볼 수 있는 것은 돌을 쌓아서 만든 것 외에도 돌을 잘라서 돌판을 짜서 묘벽을 쌓는 이거는 말하기를 석간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2가지 형태. 그러니까 모두 다 형태는 하나는 돌을 쌓아서 만들고 하나는 돌판을 잘라서 벽을 이루었지만 다 돌을 이용했죠. 그래서 성묘계의 무덤이 그 특징입니다. 다시 보면은 여기 보면 이게 적석청의 자리였고요. 그 옆에 우리가 그 다음에 볼 것이 이제 제단인데 여기 원형을 이루었죠. 원형의 제단이 보통 이렇게 적석청 옆에 흔히 놓여 있습니다. 같이 연결돼서 그리고 어떤 경우는 여신묘가 또 그 옆에 있는 이러한 형태를 주로 이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형이지만 어떤 경우는 방형도 있어요. 제단엔. 그래서 그거는 같이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적석청의 형태를 보면은 우아량 적석청 유적에서는 석간묘가 대부분 발굴되었다. 그것이 특징이고 이것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 뭐냐 하면 그러한 석간묘를 쓰는 집단은 누구냐라는 거 보면
대부분 이것은 동이족이었다라는 점에서 동이족과 홍산 문화와의 연관성을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반면에 중국 쪽의 화하족들은 어떻게 묘를 만들었나 보면은 신석기 시대에는 대부분이 땅을 파서 그 시신과 유물을 안장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일컬어 흔히들 토강묘라고 불러지는데, 땅을 파서 심었다가 주나라 시대에 들어오면은 조금 발달합니다. 그래서 나무로 관을 짜서 묘실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목간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석간묘를 거의 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쪽에서는. 그래서 문헌상으로 볼 때 고조선 시대가 가장 석묘계의 묘장법을 채용했기 때문에 고조선 문화와 홍산 문화를 여기서 연결시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건 더불어서 동이족의 문화와도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고조선 문화의 전 단계인 그 홍산 문화는 동북아시아와 강대 국가를 이루었던 고조선의 여러 선조들이 일으킨 문화가 아닌가라는 그러한 결론이 여기서 많이 도출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러한 돌을 이용해서 구조물을 건축하는 양식은 고조선뿐이 아니라 부여, 고구려, 그리고 백제까지 이어져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 한민족 고유의 풍습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한반도에서 발견되고 있는 석간묘와 그 구조와 축조 방식이 그 동일한 무덤 양식이 홍산문화 시기에 있어서의 우화량 유적지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홍산문화가 동이족인 세원 문명이고, 그러면 한반도로 이들 후예가 한반도로 진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지금 견해가 많이 대두되게 되는 어떤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지금 제가 적석촌과 더불어서 제단이, 원형의 제단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적석촌과 항상 옆에 있는 것이, 흔히 놓여 있는 것이 제단입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의 제단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화량 유적지에는 삼원 구조된 거대한 제천단, 하늘의 제사 지내는 제단이 발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일컬어 원형과 방형의 이러한 제단 유적을, 원형도 있고 방형도 있거든요. 천원 지방 사상의 원형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천원 지방이라는 것이 이제 뭔지 여러분 들어보신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이것은 천원이라는 것은 하늘은 둥글다라는 의미죠. 그다음에 지방, 땅은 평평하다. 그래서 이거는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남을 이루는 것인, 하는 우주론적인 설명이지만, 그러기 때문에 흔히들 하늘을 위해서 둥근 단을 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죠, 흔히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원구단, 우리나라의 원구단도 둥근 원을 짓고 하늘의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러면 이 천원 지방이라는 것은 굉장히 뭐 고차원적인 내용이냐?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 어떤 관념 속에 굉장히 많이 파고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 사전에서 혹시 보면은 북한어에 돈을 대신하는 말이 천원 지방입니다. 여러분 아셨습니까? 근데 왜 그럴까요? 그렇게 북한 돈에는 그런 고차원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그게 아니고, 그 천원, 여기서 천원 지방의 의미는 엽전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엽전 어떻습니까? 동그랗죠. 가운데가 어떻습니까? 네모나죠.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돈이 천지사방으로 유통하라는 의미의 천원 지방입니다. 이러한 천원 지방의 관념은 우리나라의 여러 곳에 사실 찾아보면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뭐 경복궁이라든지 창덕궁 같은 데 가서 연못을 보세요. 그러면 둥그런 연못에는 항상 놓여 있는 게 있습니다. 네모난 정자, 아니면 가운데
연못 가운데 네모나게, 소위 말 우리는 농담으로 그걸 무인도라 그러는데 네모나게 돌이 놓여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면 이거는 다 천원 지방을 상징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천원 지방의 사상은 어떤 동방 문화의 어떤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 천원 지방 사상은 우아량 제천단이 그 삼원 구조로 되어 있고 만주족이 세운 북경 천단, 여러분 혹시 천당 가보셨습니까? 천당공원 가면 거기에 그 같은 구조의 삼원 구조로 이루어졌죠. 이거는 하늘과 땅과 사람이 우주 만물에 있어서 일치한다는, 우주 만물을 제지한다는 동방 문화의 3대 사상을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국가 건설에 있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것이 홍산 문화에서 나온 여신묘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신묘는 묘가 아니고 사당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당 혹은 신전은 뭐 하는 것입니까? 제사를 지내죠. 누구에게 제사를 지냅니까? 신한테 제사를 지내죠. 그래서 고대인의 그 제사 행위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조상에 대한 제사, 하나는 신에 대한 제사, 하나는 하늘에 대한 제사. 그래서 적석총 앞에서 제단을 놓고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조상한테 제사를 지내고 그 다음에 여신묘를 통해서 신에게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인간이 모시는 제사의 대상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기본적인 것이 생산, 안녕, 풍요 이런 것을 빌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지모신, 그러니까 하늘의 어머니, 아니 땅의 어머니라는 의미죠. 하늘의 아버지에 대한 땅의 어머니인 지모신이었습니다. 여신이라는 것은 고대 사회에서 생육을 담당하죠. 그리고 대지를 상징하고 또한 풍년을 상징하는 그러한 생명력을 가진 신입니다. 이러한 정착 생활로 이제 접어들게 되죠. 신석기 시대 전반기에는 완전하게 정착 생활을 못했지만 갈수록 후반기에 가면은 농경이 발달하고 도기도 많이 만들고 정착 생활을 접어들므로써 무엇보다 중요한 대상이 바로 풍년을 이루게 하고 생식을 이루게 하는 그러한 신입니다. 그래서 우아량 일대에서 여신묘 유적에서 이제 발견이 되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여신묘의 이게 머리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저 여신 두상이죠. 머리 부분인데 이 부분은 굉장히 여러분이 실물을 못 봤지만 굉장히 크기가 실물에 가깝고 소위 말하는 지금 사람과 모습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요 안에는 요게 옥입니다. 옥을 박아 넣었습니다. 이 여신묘에 있는 그 소조 여신 두상을 통해서 보면은 사실에 가깝지만 신격화된 형상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이전에는 보통 이제 배가 불룩 튀어나오고 그런 임산부 형태에서 그냥 이건 일반적인 사람의 형태로 본이들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그 이전에 어떤 생명 탄생보다는 제사, 조상에 대한 그러한 제사 의미가 더 강조되기 시작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점차 정착 생활에 접어들므로써 이제는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런 형태가 나오지 않았나. 점차적으로 국가에 가까워지는 형태를 보인다고 흔히들 말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석총과 제단, 여신묘는 거의 같이 이루어져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개가 같은 단위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그 당시에 있어서 국가 형태를 이루거나 이런 것을 볼 때 대표적인 것으로서 홍산 문화의 적석총과 제단, 여신묘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홍산 문화에는 이거 외에 굉장히 특이한 발견된 것 중에 특이한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옥입니다. 옥과 관련된 것이 굉장히 중시되고 있습니다.
대만에 고궁박물관이 있습니다. 대만의 건데 거기에는 장개석 정권이 그 대만으로 쫓겨올 때 굉장히 중요한 유물을 많이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전시관이 있습니다. 어디겠습니까? 제가 이미 옥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옥기를 전시한 전시관이겠죠.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발달한 형태의 많은 옥기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채소 모양을 옥의 형태를 그대로 따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 대만에서 공부할 때 굉장히 많이 갔었거든요. 그랬는데 저는 그때 그냥 휙 지나치기만 했었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거기에 이미 벌써 홍산 문화 유적지에서 발견된 옥이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러니까 관심이 없을 때는 몇 번을 봐도 몰랐는데 한번 관심을 갖고 나중에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관심이 중요한가라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럼 왜 그런가? 왜냐하면 1900년 초기부터 발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지금에 와서 70년, 80년 이후 우리는 90년대, 2000년대 와서 홍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지만 그 유물은 그 이전에 벌써 개발이 되고 발굴이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몇 개. 근데 굉장히 예술적으로 발전된 형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산 문화에는 옥기가 다령으로 출토된 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데 단지 옥기가 출토됐다는 것이 아니라 옥기를 부장한 무덤이 발굴됐다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른 무덤은 여태까지 발견된 다른 무덤은 대부분 토기가 중심입니다. 발굴된 곳은. 근데 여기는 옥기만을 주로 부장했다. 그래서 여기 여러분 잘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대표적인 중심 대묘의 무덤에서 이제 발굴된 것인데요. 발굴된 모형인데 여러분 요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요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잘 안 보이시죠? 그때 전에 큰 거가 있었는데 이것이 바로 가까이서 보면 굉장히 정교합니다. 거북입니다. 옥거북. 그래서 여러분 중에 안 보이지만 이건 사람이 손에 잡고 있는 모습이에요. 지금 현재 옥거북. 옥거북을 왜 그러면 사람이 잡고 있었는가라는 점에서 옥거북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은 거북은 의미가 오래 삽니다. 그래서 영생불멸에 신령한 그러한 것입니다. 거북의 의미가 고대부터. 그리고 옥은 뭐냐? 옥도 당연히 예기에 쓰였기 때문에 고대부터 예기에 쓰였기 때문에 당연히 신령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옥이라는 의미가 신에게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신에게 바치는 곡물, 신과 소통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옥을 통해서. 그래서 옥을 소위 말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들은 일종의 무인 같은 역할을 했어요. 신과 통하는, 인간을 대신해서 신과 소위 말 소통하는 사람. 그러면 그 무인이 과연 누구일까요? 보면은 당시에 있어서 이 대표적인 소위 말하는 지금에 말하는 교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이죠. 대표적인 인물이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이거는 거의 왕의 신분이다. 그러니까 중신대묘라고 해서 그 산 정상에서 발굴됐는데 굉장히 큰 묘에서 발굴됐는데 이 중심대묘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옥기가 부장품으로 쓰였다. 그리고 다른 것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옥기만이 부장품으로 쓰였다. 그래서 흔히 이거를 유옥위장의 문화라고 흔히들 중국에서는 많이 말합니다. 유옥만을 위장, 묘에 묻었다라는 것인데요. 그래서 선사시대 무덤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토기만을 매장했는데 옥기를 매장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상고사를 말할 때 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로 접어든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그렇다면 옥기 문화가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청동은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면 국가가 형성되지 않은 건가요? 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거는 그렇지만 국가 형태의 많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청동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국가 형태가 아닙니다라고 말은 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구분은 의미가 없고 어떤 지역에 있어서는 옥의 시대를 넣어야 되지 않나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이 옥기라는 것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옥기 문화라는 거를 보면은 대부분은 북방계 세석기 문화의 후손 문화라고 흔히들 부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석기 문화의 전파 과정을 살펴보면은 대부분 그 시베리아 남부로부터 해서 만주, 한반도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는 세석기 문화 주도 세력이 옥기 문화의 주도 세력이고 이들의 주맥이 한반도로 이어졌다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 마가오 문화라든지 반파 문화, 묘조구 문화 이 지역을 황하유역이라고 그랬는데요. 이걸 중원이라고 흔히들 말하죠. 이 중원 지역에는 거의 옥기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마 옥기라는 것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그 중원의 평야지대, 물이 별로 없는 지역은 옥기가 많이 생산되지 않은 것과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후에 일부 세력은 중국에 있어서 산동 지역이나 그 이하에 많이 들어가는데 그래서 보는 것이 이쪽과 더불어 강을 끼고 대문고 문화 이쪽 지역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양저 문화라고 있습니다. 아래로 가면 이런 지역으로 강을 낀 지역에 많이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산 문화의 옥기에는 동물형의 옥이 많이 있습니다. 모양이 동물형인데 뭐 용도 있고 호랑이도 있고 거북이, 물고기 등이 많은데 특히 우리가 중시하는 것이 바로 웅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옥웅룡이라 그러죠. 이것이 옥웅룡입니다. 그런데 이게 생긴 걸 보면은 지금 보면 웅룡이라니까 곰과 용이 합해진 모양, 혼합형의 모양으로 여러분 보이시죠? 근데 옛날에 그 많은 모형 중에는 용과 돼지랑 굉장히 비슷하게 생긴 형태로 많이 그려져 있었어요, 문양이. 그래서 초기에는 이걸 옥조룡이라고 불렀어요. 돼지저를 써서.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곰의 형태랑 용의 형태가 아주 혼합되었다. 그래서 옥웅룡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주로 가슴팍에 많이 놓여 있는데요. 사람의 가슴팍은 굉장히 등급이 높은 옥기가 놓여 있다라는 걸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일종의 신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옥웅룡을 통해 보듯이 홍산 문화를 주도한 세력은 지금 흔히들 곰 토템 집단으로 많이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남성 중심의 사회 바로 전 단계로서 웅녀족이 지배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지금 많이 관심이 갖고 있는데 그러면 곰과 연결된 곰 토템하고 관계를 갖는 집단은 어디인가라고 보면은 중국 학자들은 그래서 이제 황제 집단하고 어떤 곰 토템 집단을 연결시키려고 하고 있지만 중국에 관한 어떤 설화라든지 신화에는 그것이 거의 보이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이는 것은 바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고조선에 관해서 고조선의 건국 신화, 건국 설화에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저번 시간에 제가 홍산 문화를 어떤 이루어낸 집단이 예맥족이 아닐까라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그 예맥족과 한족 이 연합해서 고조선을 이루었는데 고조선을 건국시켰는데 여러분 이제 한번 그 건국신화 고조선의 건국신화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환웅족 그러니까 한족이죠. 환웅과 환웅족과 웅녀족 그러니까 맥족에 해당되죠.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맺어졌고 그 다음에 예족이라는 호랑이와 관계된 호랑이족은 일종의 후장으로서
당시 족장인 제후의 성격으로 결합돼서 어떤 고조선 건국을 하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을 시켜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웅녀에 관한 여러 자료들이라든지 곰 톱템을 알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홍산 문화의 말기에는 그 주도 세력이 곰 톱템 집단이자 그 모계 사회의 마지막 주도 세력이라고 지금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곰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통해서 고조선과에 관련된 어떤 문화를 관련된 문화를 살펴보는 것이 지금 많이 있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간단히 이제 살펴볼 것이 또 하나 발견되는 것이 용봉 형상의 것이 몇 개 보이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곰의 모양뿐이 아니라 용의 모양도 굉장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홍산문화 유적지에서 천자의 상징인 용과 봉의 형상물이 100여 개 이상 발굴되는 것인데 대표적인 것이 이것은 홍산문화 그 자체는 아니고 좀 떨어진 곳에 적봉시 북부에 웅무특기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1971년에 발견된 것인데 이렇게 C자형, 거꾸로 된 C자형 같죠? C자형 모형의 용이다 이렇게 불려지고 이거를 초기에는 가장 오래된 용이다. 그래서 천하제일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천하제일 이런 용어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 곳에 있는데 그래서 봉도 천하제일봉이 있어요. 그거는 조보고 문화에서 발견된 도기에 붙여진 이름이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사해라는 지방에서 이제 석소룡이라는 용이 발견됩니다. 용 모양을 한 것이. 그래서 이제 중화제일용에서 이제 탈락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대표적인 용 모양의 형상이기 때문에 홍산 문화의 대표적인 형태로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홍산 문화 유적지의 내용, 유적지에서 발견된 유물의 내용, 그리고 그것이 동인문화와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것을 연계해서 간단히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유물이나 유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고대 국가를 낳을 수 있는 배경이 된다 그랬죠. 고대 국가적인 성격이. 그러면 유적을 통해서 국가 성립과의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단하고 여신묘, 그다음에 적석총, 이거는 거의 삼위일체의 제사 유적군으로 불려질 정도로 같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이미 어떤 최고 계층의 중심이 돼서 불악, 그 이전에 불악보다는 더 높은 계층의 이거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어떤 정치적 실체가 있지 않을까라는 거를 우리가 연상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아주 발달된 국가라고는 말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국가라는 걸 말할 수 있는 어떤 금속기로 된 어떤 제사 용기나 아니면은 전쟁에 쓰이는 여러 가지 무기가 많이 나올 텐데 그렇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흔히들 불악보다 한층 더 올라간 단계의 원시적인 국가 형태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이거를 고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홍산 고국이 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우하량이라는 지역은 그 종교와 제사의 장소이고 이 범위 내에 한 100여 킬로미터 둘레에는 어떠한 주거 흔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고 있는 흔적이 보이지 않고 오로지 조상에 대한 숭배의 성지이자 종족들이 모여서 정치를 하는 곳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도 소수민족에서 많이 그런 모습을 아직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교일치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어떤 가장 기본적인 국가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실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옥기만을 수장하고 그 생산활동에 관련된 토기와 석기들을 수장하지 않거나 혹은 수장하더라도 그 규모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당시에 어떤 사회 계층을 볼 때는 이 지역은
물질적인 제보보다는 어떤 정신적인 요소를 훨씬 더 중시하지 않았는가라는 추측도 이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홍삼 문화 어떤 고국의 출현은 현지의 고문화가 만들어낸 결과이다. 그러니까 바로 그 당시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전반 기원전 7000년 이하로 내려와서 기원전 2000년 이하 국가가 성립할 때까지 이루어진 여러 가지 거대한 규모의 재단이라든지 여신묘, 적석총 유적군과 옥기군 같은 것들이 그 이전부터 점차적으로 발전하여 이루어진 총체적인 것이다 라고 흔히들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홍삼 문화라는 것을 말하면 이제 협의의 홍삼 문화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러한 홍삼 문화는 그것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제문화, 홍산의 요하 문화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광의의 홍삼 문화가 이루어낸 것이고, 오랜 세월 발전해온 그 현지 사회 문화 지역의 교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사회 교류가 이루어진 현상을 볼 수 있고, 부분적으로는 황하 유역과의 그 교류도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토기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통해서 보면은 나중에 보면은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 단계에 오면은 황하 유역과 굉장히 교류가 활발한 그러한 형태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펴볼 때 그 우화령에서 발견된 단이라든지 묘총 이러한 삼위일체의 제사 유적구는 그 원시 문화의 기반 위에서 성립한 어떤 홍상 고국이 존재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나라가 있으려면 그것이 기본적인 원초적인 것이든지 하든지 간에 주인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 주인공이 누구일까라는 것을 우리가 또 연결해서 살펴볼 수 있는데, 아까도 살펴봤듯이 동이족의 문화와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것이 우선 상제, 하늘, 그리고 탕제에 대한 제사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 있었고, 어떤 동방 문화의 그 어떤 사상, 대표적인 것으로 삼제사상 같은 것을 반영한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냈고, 또 그 쓰는 그 묘장법, 왜냐하면 묘장법은 오랫동안 변치 않기 때문에 그 시대상을 보여주는 어떤 고고 발굴 자료에 있어서는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 고조선과 동일한 성묘계의 묘장법을 쓰는 동이족이 아닐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기는 언제인가라는 것을 시기로 보면은 고조선의 윗단계인 배달국과 연관성을 지금 많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우리가 그러면 동이 이렇게 문화권과 연결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러면 한반도와의 연관성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아까는 약간 통해서 옥기라든지 뭐 성묘계 묘장법 같은 것이 한반도로 이어지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 외에도 몇 가지를 통해서 어떤 동이 문화권과 한반도, 그리고 한반도와 요하 문명은 연결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것이 빗살무늬 토기입니다. 과거에는 이게 빗살무늬가 시베리아를 통해서 들어왔다라는 시베리아설이 굉장히 유력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고 그 바레만을 끼고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설이 더 유력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서울에 그 암사동이라고 있는데, 암사동 선사 유적지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의 그 암사동 선사 유적지는 신석기 시대의 어떤 대표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드문 것이고, 그 연도가 거의 5,000년, 기원전 5,000년 정도면은 거의 5, 6,000년 정도면은 홍사문화와 비슷한 시기거든요. 그때까지 올라가는 것인데도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굉장히 중시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아직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런 자료가 고고 발굴 자료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서울에서 발견되었다는 것이. 그리고 북한의 그 평양에서 발견된 빗살무늬 토기는 그 제작 방법이라든지 어떤 문양의 형태,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의 그 탄소 연대 측정치가 더 시베리아보다 빠르다는 그런 보고 자료도 있고 해서 지금은 시베리아설은 많이 부인되고 발해만을 통해서 많이 들어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거 외에도 이제 석기로서는 반열왕 석도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산동반도나 그 황하 유역에서는 많이 나오고 있지만 시베리아에서는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베리아에서 유입된 것보다는 이렇게 한반도와 요동반도, 발해 연안은 동질성의 문화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동일 문화권으로 동일 문화권에 속하지 않나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홍산 문화 이후 이제 청동기 시대로 넘어가면은 아까 하가점 하층 문화라는 것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적봉 일대에는 하가점 상층 문화가 먼저 이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하가점 하층 문화가 아래에서 발견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는 하가점 하층 문화가 더 일찍 나온 거죠. 그래서 하층 문화는 기원전 2000년 정도부터 시작되고, 하가점 상층 문화는 기원전 1400년 정도에 시작되는데, 이들 문화는 홍산 문화에 연속되는 후속 문화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국가 형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국가 성립 형태가 명백히 드러나고 있는 그러한 것입니다. 이러한 하가점 상층 문화에서는 그 청동기를 바탕으로 대표적인 것이 이제 비파형 청동검이 있는데, 이 비파형 청동검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비파형 청동검은 이것이 이제 비파형 청동검인데, 여기에 거푸집은 지금 여기 용범이라 그래서 그 청동을 만드는 거푸집은 지금 여기 나오고 있지 않지만,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하면은 그 동검을 제작하는 거푸집이 출토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고조선의 중심 지역을 유추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거푸집의 출토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비파형 동검의 거푸집은 내몽골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이는 내몽골 지역에서 비파형 동검을 자체 생산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중국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파형 청동검은 석간묘 등 그 성묘 속에서 출토되고 있습니다. 성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이족의 대표적인 묘제입니다. 하가점 산층 문화에서 발견된 그 비파형 청동검의 주인공이 동이족으로 이 지역에서 발원한 고조선의 문화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서 홍산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또 이 홍산 문화와 동이족이 문화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나라는 것을 몇 가지를 유적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그러면 이러한 한민족과 동이는 어떠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첫째 시간에 제일 먼저 여러분께 물었던 것이 왜 동이를 알아야 하는가라는 것에서 우리가 그것은 동이족의 후손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한민족의 뿌리는 결국 동이로 연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민족이 그 전 인류의 뿌리 국가를 세운 인류 문명의 종주로서 우리가 동이족의 주체 세력이 되는 것이고요. 또 동이족의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던 종족 중에서 우리 민족을 형성하는 데 주류가 된 것이 그 예맥족과 한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들은 중원의 그 황하 문명을 능가하는 찬란한 요하 문명과 홍산 문화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달한 문명의 고조선의 전 단계인 배달국이 건국할 수 있지 않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방 한민족의 그 황국, 배달, 조선으로 이어지는 이러한 뿌리 국가는 동이족의 정통을 이은 국가입니다. 이들 뿌리 국가의 정통은 그 이후 열국시대 이래 면면이 이어져서 오늘의 대한민국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 정체성이 동방 한민족은 화를 잘 쓰는 동이족의 후예이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도 면면이 내려져서 어떤 대한의 양궁 선수들이 활을 잘 쏘는 것도 이러한 핏줄이 이어지지 않았나라는 할 정도로 우리 동이족의 의미 속에는 우리 민족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민족의 성격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동이족은 태양과 광명을 숭배했습니다. 그런데 동방 한민족이 건국한 환국, 배달, 조선어로 이어지는 뿌리의 시대의 국가도 광명 사상을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까 보셨듯이 특히 여기서 그 삼조고는 동이족의 광명 사상을 넘어서 천선 의식을 가지고 상제 문화의 전통을 이어온 한민족 고유의 그 상징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의 벽화에는 삼조고와 함께 용봉도 함께 새겨져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만 이는 한민족이 천자국으로 동이족의 어떤 대표적 세력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이러한 천자국이라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되찾기 위해서 동이족과 화하족이 싸우게 되었고 그걸 되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역사 왜곡도 하고 있는 현상입니다. 홍산 문화의 그 우화량 제천단도 삼원 구조로 되어 있고 그 만주족이 세운 그 북경 천단도 삼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듯이 이것은 하늘과 땅 그리고 사람이 그 우주 만물의 근간이며 우주 만물을 제재한다는 우리의 한민족의 정통 사상 그리고 동방 문화의 그 삼재 사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산 문화의 주인공은 이러한 진보한 문화를 창출한 그러한 민족인데 그러한 민족은 예맥족과 한족과 더불어서 고조선을 건립한 그러한 민족과도 연결되고 이것은 동이족의 주체 세력으로서 우리 그 한민족의 조상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세히 살펴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홍산 문화라는 것이 자료가 많으면 우리가 거기를 통해서 많은 자료를 볼 수 있지만 자료가 한정돼 있고 또 여기서 굉장히 먼 지역에서 나온 것이고 중국의 여러 그 관람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은 중국 사람들은 보여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볼 수 있었던 것도 지금은 점차적으로 볼 수가 없어서 우리가 그 자료를 연구하고 그러는데 많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 중국 고고학이라든지 고대사에 관해서는 사실 중국보다 일본에서 연구가 더 활발했고 초기에는 더 많은 자료를 갖고 있었고 풍부한 연구 성과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니까 언제부터냐면은 거의 80년대, 90년대부터는 도저히 중국의 연구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일본 사람들은 직접 자료를 볼 수가 없습니다. 중국 사람들이 다 예를 들어서 뭐 의사라든지 뭐 학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과학자라든지 아니면 기술자라든지 모든 사람들이 다 연합을 해서 자기네들의 발굴 자료를 다 미리 연구한 다음에 다 자료를 발굴한 것을 보고를 끝난 다음에 거의 3, 4년 이후에 처음으로 공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홍산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그 말은 바로
중국에서는 연구가 거의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불리한 것은 아직까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태까지 살펴봤듯이 홍산 문화와 동이 문화 그리고 한민족과는 굉장히 연관성이 깊기 때문에 많은 자료의 제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역사 특강 인류 문명의 뿌리 동이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분보다는 여기 앉아 계시다는 이유로 인해서 저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은 이해를 하고 있다는 기본 전제를 생각해서 아마 말씀을 드렸지만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고 제가 말할 때 정확하지 않는 부분도 있겠지만 이번 역사 특강을 통해서 동이에 대해서 더 나아가서 한민족의 뿌리 역사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이해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께 들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만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